안녕하세요. 제 채널을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작게 시작하자, 이제 창업에 있어서요, 작게 시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와 남편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너무 달라서 잘 맞아요. 성향이 너무 다른 게, 저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그냥 당장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잘해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벽주의이고 꼼꼼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캐스 전화영어라는 화상영어 사업도 Hello. Hi, clearly as possible. I am looking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처음에 시작은 제가 했지만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의 어느 정도 그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발전? 네, 어느 정도 발전 맞죠?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남편이 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작은 창업을 좀 더 체계 있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혹은 사업 시작 초기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총 5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중에 앞에 2가지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뒤에 3가지는 이제 창민이가 나름대로 비유를 들은 건데요. 이게 사업의 몸으로 따지면은 피부랑 뭐라고 했죠? 살과 뼈. 피부와 살과 뼈를, 작은 창업의 3가지 요소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거니까 차근차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적법성 확인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일반적으로 열거주의적 규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목록화되어 있고 그 목록을 제외한 것들은 다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푸드트럭을 예로 들면 푸드트럭의 구조, 그리고 어디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장소, 세세한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을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형태로 개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곳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 모델이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이 완전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을 잘 활용하세요. 구글은 다 알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네, 네. 그럴 그러니까, 때는 요즘은 인터넷에 정말 방대한 양의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웬만한 건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구글에서는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많이 법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디 뭐 무슨 법령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북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정부에서 다 올려놨어요. 맞아, 컨텐츠로 네.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걸 아니, 보고서 이해를 정부에서 해야 돼요. 엄청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법령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디를 도서관을 가가지고 뭘 찾아본다든가 할 필요 없이 네, 인터넷에서 모든 구글 게 검색, 구글 검색이에요. 구글 근데 검색. 만약에 네.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검색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검색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더 잘 검색을 해본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법무사라든지요? 법무사든지, 아니면은 노사에 관련된 거면 노무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세무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전문가에게 그 맡기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돼요. 뭐 자문을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비용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료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시간을 구매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일단 어느 정도의 적법성이 확인이 되었다면 꼭 빨리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을 진행하면서 완전히 뭐 새로운 또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뭐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다 예상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앞으로 할 사업에 미리 다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시작하겠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네.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왜냐면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그 과정이 오히려 사업 시작하는 그 시점을 늦춰주는 그렇죠.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1원의 매출이라도 일단 올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2번째, 세무적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세무 지식은 사업자에게는
기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뭐 세금이 날라오고 세금 뭐 통지서가 날라오고 맞아요. 뭐 엄청난 의무가 나에게 주어지고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맨 처음에 네.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이상한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름 정한다고 몇 주 네. 동안 고민하지 마세요. 이름 그냥 뭐 러브 코리아 좀 나 이상하다. 진짜 하여튼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저 진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 처음에 진짜 부끄럽지만 사랑과 행복이라고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어도 거기서 뭐 비웃거나 그러지 네, 않아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꾸는데 네. 별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꾸면 돼요. 사원은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 그냥 가서 바꾸면 돼요. 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됐을 때 달라지는 점은 분기별로 매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사업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사업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냥 영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하긴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신고만 안 하면 벌었다고 된다는 해서 뭐 신고를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신고를 안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하세요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매출이 안 나왔으면은 뭐 그렇게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법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달에 사업을 뭐 준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사업을 준비를 한다 하면 뭐 매입,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떼오고 공장에서 떼오고 그리고 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아니면 뭐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뭐 준비가 길어지다 보니까 뭐 실제로 판매하는 게 예상보다 늦어져서 3월달, 4월달부터 판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가 되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다. 그러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난 1, 2월 동안 사용했던 비용과 매입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은 절대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에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합니다 하고 바로 보면 안 돼, 장민아. 그렇게 하면은 좀 너도 어색해져. 그러거든? 아니야, 나는 다 알아. 알겠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장부 작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고 계셔야 해요.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복잡한 장부 작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편 장부라고 해서 말 그대로 굉장히 사용하기 간편한 장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뭐 매출 내역, 매입 내역 그런 것들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면 돼요. 이 간편 장부는 구글에서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은 정부에서 샘플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책도 읽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창민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말을 잘 알아듣고 어려운 글도 잘 읽는데 저는 어려운 글 있으면 좀 읽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근처 세무서 가셔서 거기서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아까 제가 그 작은 사업을 사람으로 비유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의 뼈대를 구축하는 과정이 이번 방법이죠. 그렇죠. 네.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전화영어가 초반에는 진짜 적은 학생이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엔 딱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고객이 100명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100명 넘으면 나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거는 이러한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찾아오게 돼요. 저희 전화영어를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그냥 엑셀에다가 수기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고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버거워진 것을 느끼게 되죠. 느끼게 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회계라든 체계는 뭐 없지만 어쨌든 뭐 사업이 커진다는 것은 뭐 고객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파는 물건의 수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최소 요건이 최대한의 자동화, 그리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의 자동화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컴퓨터에게 맡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갑자기 투입되었을 때도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매뉴얼을 구축해 놓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큰 변화를 맞닥뜨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혼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심지어
매출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사업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 식당 같은 데에서 갑자기 방송 어디 출연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예, 사람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되고 음. 이런 부분 뭐 저희도 경험을 해보기도 했죠. 예, 맞아요. 조금은. 네. 그러면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라는 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엑셀로 수기로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엑셀 비주얼 베이직 어드밴스드라고 있어요. VBA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좀 더 자동화를 만들어 놨어요.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지금은 웹을 사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업의 피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여지는 부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혹은 웹 채널을 하나 보유하는 거예요. 사실 사업할 때 저는 워낙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보통의 관념으로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고 다 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시작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창민이가 한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저한테 그래도 웹사이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창민이가 내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웹사이트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죠? 꼭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물론 업종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세기에는 홈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죠. 네. 어쨌든 모든 마케팅 그리고 소통이 일반적으로 웹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의 사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사업 초기부터 완벽한 홈페이지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 카페를 시작을 하다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그쵸. 근데 또 네. 홈페이지 리뉴얼도 했죠, 한번. 네, 처음에는 그냥 대충 만들고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소개 페이지만 만들고 지금은 2.0이죠. 그쵸. 약간 뭐 기능을 추가를 해서 네. 점점점 회원가입도 예. 되고 안에서 많은, 마이 예, 페이지도 될 맞아요. 수 있게끔 점점 진화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홈페이지를 개인이 쉽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많이 있어요. 윅스가 대표적인 예예요. 윅스를 사용을 해서 뭐 드래그 앤 클릭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쉽다고 해요. 그걸 사용하면 기본적인 소개 페이지 정도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뭐 더 나아가서 뭐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좋겠죠. 워드프레스가 좀 더 어렵긴 한데 저도 처음에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만든 거잖아요. 뭐 지금도 워드프레스 기반이긴 한데 뭐 거의 다 처음부터 개발을 한 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간단한 소개용 페이지는 직접 만들지 않고 외주로 맡긴다고 해도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뭐 기능을 여러 가지 넣으려면 당연히 뭐 비싸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겠죠. 네. 5번째는 기록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걸 창민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뼈랑 아까 피부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안에 살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살입니다. 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세한 기록들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물건을 구매한 내역 그리고 매입을 한 내역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뭐 고객과 소통을 한 그런 상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고 언제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런 내용이 처음에는 뭐 한두 개 정도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싶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그게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에 의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뭐든지 네. 기록을 남겨야 되지. 처음에 저 기억나는 게 한 학생들이 한 30명, 40명 있었을 때 저는 이름도 다 기억하고 뭐 무슨 얘기했는지 다 기억했었는데 이게 정말 나중에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하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찾아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께 이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어딘가 저희 채널 너무 유용하지 않아요?
끝. 30분이나 녹음했어. 끝.